네, 여러분, 이제 조각 17번 보실 차례인데, 이게 간주 공급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두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만으로 물어본다면은 이제 두 문제라면 여러분 비중이 이제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총 6번 회차 중에 2번 나온 거예요. 간주 공급만 보자면은. 하지만 여러분 간주 공급은 아까 우리 앞쪽에서도 막 나왔잖아. 공급 시기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전체 보기 다 5개 다가 간주 공급은 아니더라도 간주 공급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보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분류할 때 간주 공급 조각에 있지 않을 뿐이지 간주 공급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계산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개념, 우리 앞쪽에 제가 왜 간주 공급이란 왜 하는 것인지 어떤 개념인지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두 문제니까 짧게 보면서 개념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이 뭐 있는지 보고 다른 파트에서도 보기로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볼게요. 간주 공급만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간주 공급이 보기 하나로 2개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은 충분히 있으니까 알아두자라는 거야. 공급 의제, 간주 공급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자, 아까 공급 시기 또 앞쪽에서 했어. 어떤 거였죠? 짧게만 정리할게요. 애초에 매입을 할 때 여러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 근데 이렇게 매입할 때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그걸 사서 네 과세 사업에 쓸 거지? 매출세액으로 네가 나중에 과세가 될 거니까 매칭을 해서 사업에 쓸 거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해 줄게 라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과세 사업에 쓰기로 해놓고 안 쓴 거야. 지금 여기서 볼 사례들은 아까 전에 얘는 뭐였어요? 내가 주유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고객들한테 기름을 파는 용도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출장용 이런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출장 갈 때 쓰는 차에 넣은 거야, 그거를. 그럼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죠. 판매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쓴 거잖아. 자가 공급한 거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됐어? 매입세액은 사업에 쓰는 걸 전제로 공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야. 딴 데 쓴 거라고. 그러면은 매입세액 해줬던 거를 추징한다고요. 세법상. 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과거에 살 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거 토해내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토해내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 딴 데 쓰기로 한 그 시점에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고, 딴 데, 뭐 자개사패 밑에 있는 다양한 경우, 너 이렇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용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 썼니? 그러면 그 시점에 판매한 걸로 간주할 거야, 그냥. 그러면 매출세액이 늘어나니까 세금 더 내. 추징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징의 방식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차후에 일어나는 매입세액을 덜 빼주는 방식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급한 걸로 간주해서 매출세액에 더해서 세금 더 내라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 방식을 쓰는 거라고 이게. 됐죠?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당초 부당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제도인데, 그럼 왜 애초에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죠? 부당한 걸 공제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처음에는 주유소, 내가 고객한테 판다고 하면서 다 사왔다니까? 처음에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게 아니었죠. 사업에 쓸 거로 예정하고 공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면은 여기 폐업을 해버리게 됐다거나 사업상 직면했다거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썼다거나 면세했었다거나 과세 사업에 쓸 걸로 해놓고 공제받아 놓고 면세했었다거나 사후에 알게 된 거야. 사후에 확인해 보니까 애초에 해줬던 공제가 부당한 걸로 판정된 거죠. 그래서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한 걸음 더. 그러면 애초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추징할 거 없겠죠. 대전제가 여러분 뭐다? 처음에 매입할 때 공제를 받은 대상이어야 하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해하시죠? 애초에 나는 이거는 주유소라고 하면 어떤 기름에서 요만큼은 공제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출장용 차에 기름 넣을 거니까 요거는 공제 안 할 거야. 사업용이 아닌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할 것도 없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또 한 걸음 나갔고 또 한 걸음 더 여기 파란 거 판매 목적 사업장 반출은 여러분 이렇게 추징하려는 제도가 아니고 뭐였어요? 요거는 지원하려는 거거든.
자금 압박을 지원하려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딱 요 경우만은 판매 목적 사업장 반출, 이 경우만은 당초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추징하는 거 아니고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요거에 한해서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한해서는. 됐죠? 아까 말씀 다 드렸던 거 한번 짧게 더 정리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짧게 정리할게요. 길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자, 1번 요 밑에 판매가 뒤에 제가 다 뒤에 엮어놨을 거예요. 넘버를 다. 자, 생산한 제품의 보관을 위해 단순한 창고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 보관을 위해서 이동하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간주 공급 요런 개념이 없더라도 우리는 정리하면 돼요. 아니 내가 물건을 생산했고 이거를 새우깡을 만약에 엄청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보관을 위해서 창고에 박스에 쌓아두겠다는 거야. 그렇게 이동하는 거는 그 창고로 이동하는 거는 당연히 공급이 아니겠죠. 공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2번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한테 내가 새우깡 파는 회사예요. 상대방이 새우깡을 너무 많이 잘 사주고 있대.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사주시길 바라면서 일정 돈을 감사의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판매 장려금이에요. 촉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거는 여러분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밑에 비교. 새우깡 100박스나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의 의미로 새우깡 5박스를 드릴게요. 물건은 여러분 물건을 판매 장려 목적으로 줬다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사업상 증여거든요. 이게 자계 사폐할 때 사거든. 이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목적이더라도 판매 장려를 하려는 목적이더라도 돈을 주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하지만 물건을 주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1번 정리됐고 과세 안 돼. 창고 이전은 과세 안 돼요. 판매 실적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페인트 제조회사가 생산한 페인트를 직원의 출퇴근용 버스에 도색을 하는 경우도 과세되지 않아요. 이것도 뒤에 봅시다. 자, 페인트 제조회사는 일단 과세 사업을 하는 회사죠. 자신이 만든 과세 물품을 직원 출퇴근용 버스에 도색에 사용하는 것은 과세 사업을 위해 사용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따로 정리. 요 문구 자체가 많이 나와요. 페인트 제조회사가 자기가 만든 페인트를 우리 회사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지금 버스 같은 게 있대요. 거기 색칠 좀 빛이 바랬대. 그래서 색칠을 새로 하는 거. 그거는 과세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가 공급은 여러분 면세 전용,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 그 개별 소비세 소형 승용차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 세 경우거든. 자가 공급은 요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면세에 쓴 게 아니잖아 지금. 되셨죠? 3번 요 멘트 자체를 우리 숙지하고 넘어갑시다. 자, 사업할 때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인 경우. 자, 여러분 중요해요 요거. 나 이거 알아. 자계사폐. 폐업 없이 잔존재화잖아. 맞아. 5번 정답. 이러면 틀려. 왜? 틀렸다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아니래요. 제가 말했죠. 이 제도는 간주공급 제도는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너 그거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해놓고 공제받아 놓고 안 쓰게 됐어? 추징할 거야. 이런 거라고. 근데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요 간주공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5번이. 디테일하긴 하지만 5번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런 한 걸음 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이렇게 부당한 기공제액을 추징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했어. 목적이 지원하려는 거야, 이거는. 요렇게 봐주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유일하게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거야. 이거는 제재하려는 게 아니거든. 지원이거든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됐죠? 정답을 봅시다. 4번이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자 자신이 무상으로 사용 소비한 경우. 자, 4번이 뭐다?
자계사폐 중에 개인적 공급으로 해당하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개인적 공급. 페인트 회사가 요걸 집에 가져가서 우리 집 칠하는 데 쓴 경우야. 아까 전에는 뭐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에 내가 만든 과제사업용으로 만든 페인트를 썼다면 그거는 과제사업에 쓴 걸로 보니까 요게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가 공급이 아니었다고. 그게 여기 3번 요 페인트 회사가 출퇴근용 버스에 도색에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야. 간주 공급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뭐다? 요거 예를 들어 페인트 제조회사가 우리 집 대표이사 집 색칠하는데 요걸 썼대. 그럼 그거 자가 공급이잖아요. 그건 그 경우에는 공급으로 본다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102번. 부가가치세와 과세되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 봅시다. 1번. 선박 제조업자가 선박을 자기가 경영하는 면세 수산업에 사용한 경우. 여러분 이게 뭐다? 자계사폐. 그러니까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은 이렇게 면영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면세사업 전용이죠. 그죠? 과세사업자가 선박 제조라는 과세사업을 하는 업자가 선박을 면세 수산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면세 전용이에요. 공급의제라고.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은 뭐다? 볼까요? 건설사업자가 자기의 해외 건설공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용 자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자, 요거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자계사폐에서 이게 자가 공급 면비판 이렇게 있는데 자 아래의 경우는 여러분 딱 해놨어.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고요. 과세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나 소비하는 경우를 아래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자 다른 사업장에서 지금 A 사업장, B 사업장이 있는데 내 A 사업장에서 만든 게 B 사업장에서의 원료로 쓰인대. 그러면은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 가는 거잖아. B 사업장으로. 그런 반출은 판매 목적 반출이 아니에요. 여기 판매 목적 반출은 아닌 거잖아.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어. B 사업장에서 A 사업장의 완성품을 가져가서 그걸 자재로 쓸 거야. 그건 그냥 이동일 뿐이야. 그죠? 판매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작업이 더 남아있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물론 판매가 되겠지 당연히.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원료로 쓰이기 위해서 간 거야. 그죠? 그 6번도 마찬가지야.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화가 자기의 건설공사로 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디로 반출했어. 이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그치? 아직 판매를 위한 단계가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장소만 옮겨가서 거기서 또 작업해야 되잖아. 이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도 보세요. AS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가는 거야. 어떤 교체나 어떤 고장난 걸 고치기 위해서 부품으로 어떤 완성품이 나간다는 거야. 무료 AS를 위해서.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시험용, 기술개발 시험용 이런 것들.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2번은 아니라는 거야. 자, 페인트 제조회사가 페인트를 생산해서 직원 출퇴근용 버스에 도색에 사용하는 경우. 요건 아니라고 했죠? 면세 전용이 아니라고 했지? 과세사업에 그대로 쓰는 거로 본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사업자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사용인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제공한 경우. 요것도 볼게요. 뒤에 정리해놨어요. 자, 다음은 개인적 공급. 우리가 자계사폐에서 아까 전에 페인트 회사 대표이사가 우리 집 새로 다 싹 칠할 거니까 페인트 갖고 가서 쓴다. 그게 개인적 공급이라고 했잖아. 간주 공급, 판 걸로 보고 매출세액 내라 해야겠지. 근데 아래의 경우는 봐준다는 거야. 타당해.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거긴 해. 내가 쓰거나 우리 종업원이 쓴 거긴 한데 이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야.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작업모, 작업복, 작업파 이거를 여러분 줬다고 부가가치세 내라고 직원한테 말하면 뭐라겠어요 직원이. 장난합니까? 이럴 거 아니야. 일할 때 쓸 거야. 그거를 주면서 공짜로 주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내.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직장 연예,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여러분 직장 연예예요. 직장 연애 아니야?
직장 CC들을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직장 연예, 직장 문화, 뭐 체육대회나 이럴 때 뭐 쓴다는 거예요. 문화 행사. 직장에서 있는 그런 문화 행사 같은데 뭐가 당연히 우리 회사가 만든 물품을 썼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야. 직원이 쓴 거 맞더라도 이건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안 보겠다는 거지, 공급으로. 경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 물품을 줬다고 하더라도 연간 10만 원 한도라면은 봐줄게라는 거야. 경조사 지원하기 위해서 재화를 준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초과하면은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 공급으로 봅니다. 요것도 알아두자고. 설날, 추석, 생일 등 관련해서 줬대요. 뭐 우리 회사가 뭐를 만드는데 새우깡 만드는데 설날이라고 새우깡을 줬대. 그거 부가가치세 내면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빼겠다는 거야.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개인적 공급이죠. 내가 쓰거나 우리 종업원이 쓴 거니까 판 게 아니고 새우깡을 만들어서 원래 팔아야 되는데 종업원한테 줬다는 거야. 설이라고 줬대. 근데 그걸 부가가치세 같으면 좀 이 정도는 비인간적이지 않냐 이런 거예요. 10만 원이라 근데 그냥 막 주면 안 되지? 한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까지만 봐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어. 요거는 다만 체육대회 뭐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여기 직장 연예, 직장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봐주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체육대회를 개최했어. 추첨을 했어. 우리 추첨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는 이 경우는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싼 거일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추첨해서 1등 되고 이런 것들. 보통 다 나눠주는 수건 이런 거 말고 다 나눠주는 새우깡 이런 거 말고 요거는 추첨해가지고 두구두구두구 해가지고 막 1등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좀 비싼 거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 공부로 봐서 VAT를 과세한대요. 지사하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목적으로 수업 목적으로 요거는 구별해서 해주십시다. 추첨, 당첨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다 주는 거 아니고 선별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상품을 직매장에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기본적으로 공급으로 보죠. 공급 의제잖아. 공급을 의제하는데 우리 기억나세요? 사업자 단위 과세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어떻게? 공급 의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 기억나시죠? 두 경우 공통점이었잖아 그게. 자, 공통점이고 만약에 그때는 여기까지만 우리 공부했었어요. 전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했던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요.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해뒀나요 제가? 보세요. 기본적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야. 근데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이게 방금 말한 거고요. 지금 여기가 추가로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앞쪽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고 추가로 여기. 다만 여러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했다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야. 알겠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게 제재를 위한 게 아니라고 했죠? 지원을 위한 거라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자라면은 그냥 우리는 다 한 번에 할 거니까 놔두세요. 알았어. 그럼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을게. 인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 뭐 언제?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으로 반출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세법은 그래 그거면 네 의도가 그거는 공급으로 봐달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네 의도를 존중할게 라는 거. 됐죠? 여기까지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면 또 특례가 있는 거예요. 밑에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되고. 자 5번은 방금 전에 다시 한번 표현을 확인하고 갑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야. 직매장에 반출했어.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 이제 최종 확인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 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했으면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 요거 밖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봅시다. 자 여러분 두 문제밖에 안 되긴 해서 뭐 시간도 짧고 한데 간주 공급은 말씀드렸듯이 요 개념
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이런 거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 다른 파트에서 보기로 하나씩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너무 쓰진 않아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잠깐 쉬셨다가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